안녕하세요. 2026년 경희대 수시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고요.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하여 면접은 30% 들어가게 됩니다. 수능체저는 없고요. 그래서 약대나 의대, 한의대, 치대만 수능체저가 있고 나머지 학과들은 없습니다. 자, 서류평가에서는 학업 역량이 40% 비중이 있죠. 그리고 진로 역량은 50% 들어가게 되는데 학업 역량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주요 교과 외에 나머지 교과 성적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응용화학과 지원자의 사례를 경희대에서 공개를 하였는데요. 자, 수학은 성적이 1등급, 2등급 1학년 때입니다. 통합과학은 1등급, 2등급이고요. 성취도 수강자 수는 125명, 한 130명 정도 되네요. 2학년 성적입니다. 수학은 2등급, 2등급, 물리가 1등급, 2등급, 화학이 1등급, 1등급이고요. 생명과학은 1, 2, 명수 자체가 130명에서 물화지를 선택한 인원이 좀 적죠. 그리고 미적도 1등급입니다. 이거 워낙 등급이 좋죠. 학통은 2등급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영어 성적이 2학년 1학기일 때 4등급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도 영어에서 성적이 4등급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수학과학 성적은 좋죠. 자, 평가 포인트를 경희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30여 명의 비교적 소규모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65에서 80점으로 비교적 평균이 높으면서 지원자의 원점수도 대체로 높고 전 과목 1, 2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과목의 평균도 보고 있고 또 지원자의 원점수 또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의 등급과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나, 그죠? 영어 등급이 조금 낮았죠? 영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높은 의욕을 가지고 글쓰기, 토론, 발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 영어식 사고를 확장하는 학업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등급만 본 게 아니라 세측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뭔가 그다지 큰 감점 요소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학통 모두 1, 2등급이며 그죠? 수학 성적 좋았죠. 원점수는 90점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진로 선택 과목 기하 성취도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수학 성적 좋았고요. 그리고 과학교과 역시 통합과학, 물1, 물2, 하원, 화투, 생명과학 원 과목은 이수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수 90점대 후반대 1, 2등급으로 우수하였고 물2, 화투 과목도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이때 A의 성취도 비율이 20% 내로 그렇게 높지 않아 해당 과목에서 엄격한 성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A의 성취도 비율이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40에서 50%대로 형성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취도가 20%라는 건 변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나 보네요. 그리고 주요 교과뿐만 아니라 정보, 프로그래밍 등 생활 교양 교과목,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이 학업 역량의 40%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입니다. 자, 경제학과 지원자입니다. 국어 성적은 3, 3, 4, 2, 2 등급이고요. 물론 좀 오르긴 했네요. 2학년, 3학년 1학기 때. 영어 성적은 2, 3, 2, 1, 2. 수학 성적이 좋네요. 2, 1, 2, 1, 1. 1등급이 3개나 됩니다. 사회는 1, 3, 2, 2 등급이고요. 자,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인데 평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국제경제 과목도 이수했습니다. 수강자 수가 230여 명인 적지 않은 규모의 고교에서 1에서 3등급 내외 교과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강자 수 확인하고 있고요. 학년별 학기가 오를수록 과목별 원점수가 우상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이 향상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2학년 1학기 문학 과목이 4등급이기는 하나 그죠? 4등급이 나왔던 문학 과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취득한 원점수가 80점 중반대로 낮지 않고 원점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도 경희대에서는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목 평균도 비교적 높은 편임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수자 수가 적지만 경제 및 국제경제 과목을 이수하였고 경제 과목의 이수자 수도 적죠. 국제경제도 26명이고요. 경제는
29명이었네요. 그리고 석차 등급은 경제학과인데 3등급입니다. 근데 원점수를 보면 96점이잖아요. 그래서 3등급이긴 하지만 원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수자, 수강자 수도 적기 때문에 뭐 등급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진로 역량은 40% 들어가게 되는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뭐 당연히 교과 이수 노력을 보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떠한가? 진로 선택 과목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20%고요. 자,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경희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핵심 과목은 학과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수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고요. 권장 과목은 수학하기 위해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실질적으로 핵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학과별로 좀 보겠습니다. 뭐 경희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경희대를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수학과하고 응용수학과, 응용수학과는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죠.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다 이수하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통이 있습니다. 경희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죠. 수원, 수투, 미적, 기하 마찬가지로 권장 과목에는 확통과 인공지능 수학이 있습니다. 산업경영공학과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죠.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이 핵심 과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경희대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핵심 과목이고요. 물원, 물투.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통과 화원이 있네요. 자, 그 다음 기계공학과 보겠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기하 수학교과에서고요. 그 다음 물원, 물투, 화원까지. 그래서 기계공학에는 화원까지 핵심 과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수학에서는 확통, 과학교과에서는 화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생체의공학과와 전자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서는 수학은 수원, 수투, 미적, 기하고요. 그리고 물원, 물투, 화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사회기반 시스템 공학과에서는요. 수원, 수투, 미적까지 들어가고요. 기하는 권장 과목에 속하네요. 그래서 핵심 과목으로는 수원, 수투, 미적만 이수하면 되고요. 권장 과목에선 물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원, 물투를 이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건축공학과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응용화학과와 화학과 있습니다. 수원, 수투, 미적, 확통이 핵심 과목에 속해요. 그리고 화원, 화투야 뭐 당연히 화학과니까. 그래서 확통이 수학교과에서 핵심 과목에 속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수학교과에서는 기하,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 물원, 물투, 생명과학이 있네요. 원자력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화학공학과. 자, 수학교과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이 있고요. 과학교과에서는 물원, 그리고 화원, 화투가 있습니다. 권장 과목도 볼까요? 수학교과에서는 확통, 기하,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 물투가 권장 과목에 속합니다. 경희대 생물학과, 스마트팜과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영양, 유전생명공학, 한방,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공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원, 물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핵심 과목에는 수원, 수투까지, 미적은 핵심 과목이 아니네요.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 화원, 생원, 생투, 생투가 핵심 과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수학에서는 미적, 확통, 과학교과에서는 화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과학과 지리학과. 자, 수학교과에서는 수원, 수투, 미적이 있고요. 과학교과에서는 물원, 화원, 지구과학 원, 지투가 있고요. 그 다음 의대, 한의대, 치대 이렇게 있는데 수원, 수투, 미적은 핵심 과목에 속하고요. 물리에 안 배워도 되죠. 과학교과에서는 화원, 생원, 생투까지가 있습니다. 약대, 한약대, 약과학과는요. 수원, 수투, 미적은 핵심 과목이고요. 화원, 화투, 생원, 생투까지가 핵심 과목입니다. 간호학과는요. 핵심 과목으로는 미적이 아니고 수원, 수투, 확통이 핵심 과목에 속하네요.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 생원, 생투 있고요. 물론 권장 과목에서는 수학에서는 미적이 들어가고 과학교과에서는 화원, 화투도 들어가긴 합니다. 자, 등급 보겠습니다. 등급을 경희대에서는 인문계열에서는 국영수사, 한국사 전 과목 평균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국영수, 과학 전 과목을 공개했네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격자 교과 평균을 보는 것보다도
워낙 분포가 일반고 학생과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분포를 좀 잘 보기 쉽게 나타내 준 것 같아요. 자, 그럼 국문학과 보겠습니다. 국문학과를 1등급에서 2등급 분포를 보면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까지 쭉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4등급에서 3등급 후반 학생들도 있네요. 그러면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대를 기준으로 좀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2등급 전후반으로.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2등급 초반까지 일반고 기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학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등급 언저리에서 중반 또는 후반까지. 철학과 2등급 초반에서 후반까지. 프랑스나 스페인어, 러시아학과에서는 대부분이 특목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죠. 중국어과 이런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중반 정도 학생은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이겠죠. 한국어과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도 2등급 초반 학생들이 일반고에서 합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고요. 정치외교도 1등급 대 학생들이 되게 많네요. 일반고 기준으로 2등급 초반까지 나오고 있고요. 행정학과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까지. 사회학과는 대부분이 일반고 학생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과는 2등급대에서 많이 형성이 되다가 3등급 학생들도 특목고에서 지원을 했네요. 무역학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학과 세죠. 1등급 대 초중반 그리고 후반까지 2등급 초반까지. 국제학과는 분포가 넓게 퍼져 있네요. 경영학과도 넓게 퍼져 있는데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대 학생들도 상당히 많네요. 회계세무학과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빅데이터 응용 그리고 호텔 경영도 1등급 대 학생들 워낙 많죠. 그리고 2등급 대 학생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4등급 대 특목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조리푸드 디자인학과도 1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관광 엔터테인먼트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입니다. 자, 글로벌만 붙으면 뭐 특히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아동가족학과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의상학과, 지리학과, 한의학과는 뭐 워낙 등급이 높죠. 간호학과, 인문계열에서 1등급 중후반, 2등급 초반, 식품영양 1등급 대 학생들이죠. 수학과, 물리학과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화학과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생물학과는 좀 등급이 높죠. 대부분 1등급 대 학생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지리학과, 정보디스플레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기계공학과 2등급 중반까지도 많이 있네요. 산업경영 2등급 중반까지. 원자력공학과도 2등급 중후반. 화공 너무 높죠. 그래서 2등급 때는 거의 합격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1등급 대 학생들이죠. 그 다음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2등급 초중반 정도까지. 사회기반공학과는 2등급 중반 후반까지도 있네요. 건축공학과, 환경학 자 널리 분포되어 있죠. 건축 그리고 전자공학과 1등급 대 학생들도 있지만 중반까지도 일반고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2등급 초중반. 생체의공학은 1등급 대 학생들이 많네요. 컴퓨터공학과도 1등급 대 학생들, 인공지능학과도요. 소프트웨어융합, 응용수학과는 2등급 초중반까지, 물리학과도 2등급 초반까지, 응용화학과, 의주과학, 유전생명공학과, 식품, 한방 대부분 1등급 대 학생들이 2등급 초반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스마트팜, 그리고 식물환경신소재. 식물환경신소재는 실질적으로 뭐 제가 유튜브에서 합격한 학생, 일반고에서 합격한 학생을 올려놨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식물환경신소재로 생기부를 맞춘 건 아니었고 생명공학 또는 생명과학으로 생기부를 마치고 좀 틀어서 지원을 한 학생입니다. 등급은 2.3 정도 됐었어요. 그 다음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그리고 간호학과 있고요. 산업디자인 밑으로 쭉 보시면 나머지 학과들. 자, 교과 전형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고요. 자, 지역균형 전형에서 교과 종합 성적 평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30% 생기부가 반영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 있습니다.
인문 자연 2합 5등급인데요. 2합 5등급인데 사회하고 과탐을 들어갔을 때는 두 과목이 평균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과목만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경희대는 두 과목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뭐 만약에 예를 들어 2합 5등급이니까 사회나 과탐 이게 탐구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어 2등급, 뭐 수학 3등급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면요. 자, 교과 반영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인문은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은 국영수 과학 이렇게 되었고, 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상위 3과목이 국영수사, 국영수 과목으로 해서 80%, 20% 나눠졌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6년 교과 반영 방법에서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자,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국영수사, 과학, 한국사 교과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교과가 다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 계열에도 과학이 들어가고요. 자연 계열에도 사회가 들어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입니다. 80, 20은 동일하고요. A는 100점을 주는 거죠. 환산 점수로는. 자, 그러면 생기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생기부에 창의적 그 창체가 있죠. 창체는 자율활동, 뭐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어디만 들어가냐면 교과학습 발달사항, 교과 성적 및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러니까 세특만 들어가는 건데 평가 요소에는요 학업 역량이 50%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의 취지를 좀 잘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50% 들어가는데 진로 역량에선 좀 읽어볼까요?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그러니 우리 좀 전에 봤던 핵심 뭐 권장 과목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핵심 과목, 권장 과목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어느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실질적으로 교과 성적과 세특을 보는 기준도 학업 역량과 또는 진로 역량에서도 성취 수준을 보겠다는 거니까 교과의 성적 위주로 좀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계공학 지원자인데요. 선택 과목이요. 2학년 때 화원, 생원,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기계공학과의 어떤 핵심 과목 우리 다시 한번 돌려서 볼까요? 자, 기계공학과는 수학교과에서 수원, 수투, 미적, 기하고요. 과학교과에서는 물원, 물투, 화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학생의 선택 과목을 보면요. 과학교과에서 물원을 선택하지 않아요. 화원은 선택했네요. 그죠? 근데 물원, 물투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감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화학은 2등급이고요. 생명은 2등급, 1등급, 지구과학은 1등급, 1등급이고요. 생투, 지투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평가 포인트를 보면요. 교과 성적은 최초 합격권으로 우수한 성적이었으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균 등급은 우수한 성적이었대요. 근데 교과 종합평가에서, 그러니까 생기부 면에서 감점을 받아 최종 성적은 충원 합격권으로 내려간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근거를 보면요. 학업 역량. 자, 보통에서 미흡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교과 성적 우수한 편이나 수학, 과학 성적보다는 국어, 영어 성적이 우수한 편임. 그죠? 그러니 당연히 이과에서는 수학과학 능력을 더 우선순위로 보겠죠? 학업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교과 활동, 탐구 활동의 정도가 타 지원자 대비 미흡한 수준임. 학업 역량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학생의 세특을 본다라는 거니까 세특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진로 역량 보겠습니다. 지원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과목, 물원, 물투, 고교에서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물론 물투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없으니까 지원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음. 그래서 부여 성적으로는 미흡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학생이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최초 합격권으로 이제 우수한 성적이었으나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예 불합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충원 합격권으로 내려간 학생이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물원, 물투를 이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불합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만약에 성적이 높으면 어느 정도 합격권 안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좀 점수가 감점 요소가 되겠죠. 자, 등급 보겠습니다. 합격자 교과 평균 등급은 자, 등급이 보니까 1등급 후반에서 뭐 프랑스학과는 2.4까지 있네요. 그리고 요 분포 비율을 보면 실제로 이제 널리 분포되지 않고 확실히 교과 전형의 취지에 맞게 1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있고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나 러시아과, 중국어과 그러니까 어문 계열을 제외하고는 1등급 대 학생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회 계열도 1등급 대 학생들
자, 1등급 대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1등급 대 학생들이고요. 이 학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희대학교 입학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면 좋을까? 자, 학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과 성적 우수자고 그리고 종합 역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과죠. 지역균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지역균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자, 체크 포인트에서 학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교과 성적 평균 1.7등급 내외 뭐 당연히 등급이 좋은 학생들을 위주로 뽑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는 교과 성적 2.6등급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기준으로 1등급 대 후반 정도 된다라고 하면 교과로 지원하시는 거고 네오르네상스는 등급이 조금 부족해도 2.6까지는 됐을 때 지원해라라고 경희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